소개팅을 몇 번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깊은 인연으로 발전할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연애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연애가 끝나면 거의 곧바로 새 연애를 시작한다. 연애 텀이 매우 짧고 연애 횟수가 매우 많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운 좋게 매력적인 사람을 바로 찾게 된 것일까? 그저 가볍게 연애했던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관계 중독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쉽게 이해된다. 만약 당신 혹은 지난 연인이 쉴 새 없이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야 한다. 관계 중독증에 의해 관계 중독증은 연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의존성이 클수록 관계가 끝난 후에 찾아오는 불안과 공허감도 비례해서 커진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고통이 강할수록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어진다. 관계 중독자는 이별 직후 찾아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새 관계를 찾아 나선다. 새 관계가 주는 일시적 행복감은 강력하다. 그 순간에는 모든 불안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분비로 세상이 밝게 보인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 행복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극심한 불안과 공허감이다. 이 불안은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다가온다. 그래서 관계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연애를 급하게 찾아 나서는 것이다. 마치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이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이내로 다시 담배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 관계 중독자는 관계 속에서만 정체성을 느끼며 혼자가 되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외부에서 사랑과 관심을 통해 다시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관계 중독자는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상태 자체에 집착한다. 이것이 쉽게 새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물론 그렇다고 전 연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 기준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맞다. 다만 사람보다 관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관계 중독자는 연인과의 깊은 연결보다는 연애가 주는 심리적 보상에 빠져 있다.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화학물질을 통해 순간적인 안정과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면 이는 불안과 공허함으로 대체된다. 다시 찾아온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서적 갈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끊기 어려운 것이며 반복될 때마다 강화된다.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회피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에서 다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새 관계를 찾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렇기에 연애 기간과 연애 쉬는 텀 모두가 짧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반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인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관계 중독자는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회피하고 외부의 관계에서 자기 가치와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정 불능 상태로 이어진다. 즉, 이들은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깊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결국 만나는 연인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며 피상적인 감정 교류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연애는 마치 마라톤이 아닌 단기 전력 질주에 가깝다. 관계가 끝나도 깊이 상처를 받기보다는 다음 안정을 위해 움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패턴은 반복될수록 공허함은 더 커지고 관계의 의미는 점점 퇴색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이 악순환은 지속된다. 결국 관계 중독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덫이다. 관계 중독의 원인. 관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관계 중독은 단순한 연애의 선호가 아니라 깊이 뿌리박힌 정서적 문제와 불안 회피의 패턴에서 발생한다.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연애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통해 일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A씨는 연애 중일 때는 누구보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면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A씨는 급히 새로운 관계를 찾고 다시 연애의 안도감을 얻으려는 패턴을 반복한다. 애착 이슈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사랑이나 관심 부족은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A씨는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불안감을 느꼈다. 성인이 된 후 A씨는 연인에게서 안정감을 갈구하며 관계가 끝나면 자신이 버림받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을 경험한다. 그 결과 그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이러한 애착 문제는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집착과 의존으로 이어진다. 정서적 결핍과 외로움도 관계 중독의 중요한 요인이다. A씨의 예시를 생각해보자. A씨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혼자 있는 동안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이 몰려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든 곁에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연애가 끝난 후 공백기를 두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은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본능적인 시도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에서도 깊은 정서적 교감보다는 그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대상을 찾게 된다. 사랑에 빠질 때 경험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도 관계 중독에 기여한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은 연애 중에 분비되어 강력한 행복감을 준다. 관계 중독자들은 이 생리적 보상을 기억하며 이별 후 그 행복감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사랑을 갈망한다. A씨는 연애 초기의 설렘과 기쁨을 잊지 못하고 관계가 끝나면 그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 새로운 사람과 빠르게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이며 관계가 끝나면 다시 불안과 공허감이 찾아오고 또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사회적 압박과 문화적 기대도 관계 중독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사회에서 연애나 결혼은 종종 성공과 안정의 척도로 여겨진다. A씨는 주위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연애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이 때문에 그는 관계가 끝나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스스로가 아닌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관계 중독의 악순환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불안정성도 관계 중독에 큰 역할을 한다. 관계 중독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확립하지 못하고 외부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규정한다. A씨는 연애를 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낀다. 관계가 끝나면 정체성의 혼란과 깊은 불안이 찾아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관계가 없으면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러한 원인들은 관계 중독의 복잡한 심리를 잘 설명해준다. 관계 중독은 단순히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과 불안 회피에서 비롯된 패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외부 관계가 아닌 자신에게서 안정감을 찾을 때 비로소 관계 중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 연인이 관계 중독자였다면 관계 중독자와의 연애는 그 자체로도 힘든 경험이지만 이별 후에는 특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관계 중독자는 연애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 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즉 연인은 마치 정서적 소모품처럼 느껴질 수 있다. 관계 중독자는 연애 내내 자신의 불안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연인의 자존감이 심리적으로 고갈되기 쉽다. 만약 당신이 관계 중독자와 연애하고 헤어졌다면 이별 후 자존감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이 상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연애 자체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상실감과 실망은 더욱 커진다. A씨의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전 연인이 항상 곁에 있어야 안도감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 처음에는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후 상대는 곧바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 A씨는 자신이 아니라 단지 관계라는 상태에 상대가 의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심리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관계 중독으로 인해 보인 행동은 내 잘못이나 부족함이 아닌 그들이 가진 내면의 결핍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A씨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관계 중독자인 전 연인이 항상 사랑을 확인하려 했고 자주 불안에 휩싸였기에 늘 상대를 달래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패턴은 누구와 연애를 하든 반복되었을 것이며 이는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문제 때문이다.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중독자들은 누구와 연애하든 그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들이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속된다. 그러므로 상대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관점은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경험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관계 중독자와의 연애는 분명 상처로 남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떤 관계가 더 건강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A씨는 관계 중독자였던 전 연인과의 연애에서 배운 교훈으로 자신의 자립성과 정서적 건강에 집중하는 좋은 연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분명 앞으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관계 중독자와의 연애는 나에게 많은 것을 남긴다. 상대의 문제는 그 사람의 불안과 결핍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나의 가치나 잘못과는 무관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인간 심리와 관계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나는 앞으로 더 좋은 연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